명의신탁이 흔히 활용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적, 회사법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기업 법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명의신탁 주식, 일명 차명 주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맡기면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법에서는 1인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7명 또는 발기인 3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주를 두는 기업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사업적인 이유 또는 세금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명의신탁이 흔히 활용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적, 회사법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은 대부분 적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적발된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명의신탁 주주일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판례를 내놓은 이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또한 만약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되거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실명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이 문제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주주가 주식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명의신탁 주식을 받은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는데 이때 상속인들이 과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식 회수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실제 법원 판례들을 보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이 차명으로 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날이 서 있는 이유는 세액 탈루의 가능성 때문인데요.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주식 보유만으로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조세 회피의 의도와 맞물려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인 오류를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주주가 주식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전하게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 또 주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이 어려워집니다. 또 증여세 문제와 함께 실소유자로 과세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에게 추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실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법인 내부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 주주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량도, 무상량도,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등은 각 방법마다 세금 문제와 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 주주가 주식 소유권을 확인받아야만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주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또 번창하게 되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사실에 대한 입증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실질 주주가 본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근거와 주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법원을 통해서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즉, 주주권이 자기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주주권 확인의 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주권 확인의 소는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형식적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경영 참여 여부, 배당금 내역, 채무 존재 여부, 또 동업계약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떤 전략으로 실소유자임을 입증할지 전략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에 욕심을 내어 믿었던 지인이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당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명의신탁 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원리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은 많으시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낼 소송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드문 상황인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소송 업무에 대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사안에서도 리스크 없이 신속하게 최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주식 발행과 보유 기간, 그리고 규모,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또는 빠른 상담을 원한다면 대표 번호나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